피부과 가면은 네. 실장님한테 바가지 쓰이는 거 아니에요? 피부에 필요한 시술이 막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바가지 씌인 것 같이 막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해 할 정도로 시술을 많이 권유를 받으셨다면요, 그건 안녕하세요 실장님. 안녕하세요. 저희 친구들이랑 네. 제가 좀 궁금했던 질문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. 다른 병원보다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느낌인데 네, 맞아요. 혹시 막 다들 상담만 받고 돌아가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진짜 괜찮은가요? 만약에 상담만 받아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이라면요,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 피부과가 시술에 대한 이해도나 이 지식 등 이런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. 당연히 한 번의 결정이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이게 내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, 내가 지금 이거를 받아도 괜찮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다운타임이나 주의사항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걸 스케줄 플랜이나 이런 것도 서로 상의하면서 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당장은 시술 못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상담만 받고 가기 미안하셔서 혹시 그러시는 건지, 아니면 눈치도 보이고 약간 이러신 거라면 저는 양쪽 다 눈치를 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. 한 곳만 다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두세 군데는 한번 받아보세요. 상담을 받아보셔야 내가 끌리는 병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혹시 다른 추천해 주실 만한 시술이 또 있을까요? 저는 우선 피부과적인 시술로만 보면은 이게 유형에 따라서도 필요한 시술이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 막 피부결이 요철도 많이 생기고 막 건조해, 이런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추천드리고, 근데 스킨 부스터에도 필요한 시술별이 각각 따로 있어요. 예를 들면 건조한 피부에는 보통 리쥬라닐러, 그리고 붉은기가 있고 이제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이런 피부들한테는 주베룩, 모공에는 뭐 마이크로 니들링 레이저 같은 거나, 어떠한 피부에는 어떠한 시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고민되는 부분에 필요한 시술은 있습니다. 그러면은 혹시 피부 시술이나 이런 거는 몇 살 때부터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이게 어떤 시술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. 근데 아직 성장기에는 세포 분열이나 호르몬적인 부분 등으로 인해서 다른 시술은 권하지 않고, 여드름 관리는 14살, 그러니까 중학생부터는 가능하고요. 필요한 치료 목적으로 하는 CO2 레이저 같은 뭐 점 제거 시술인데, 이런 레이저나 주사 시술들은 성인 이후에 추천드려요.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만 해도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유독 피부과가 좀 많은데 맞아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이게 사실 2005년도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. 이제 제가 그때부터 쭉 피부과 직업을 했었는데, 이 많아지는 이유를 보면요, 이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시술로 도움이 되는, 그러니까 노화를 늦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좀 자연스럽게 피부과도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. 좋은 것도 생기면 그만큼 나쁜 것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. 뭐 훌륭한 의사분들도 많지만 양심 팔고 상업적으로만 다가가는 것도 생기고, 직원들의 전문성도 솔직히 떨어지는 것도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라도 더 노력을 해야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좀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좀 다가갈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할머니나 네. 어머님께 조금 특별한 선물로 네. 피부과 시술을 한번 추천을 해드릴까 하는데 네. 오셔도 효과가 있을까요? 오, 그거 약간 비하 발언 아니세요? 정말 상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아유, 나는 60평생, 70평생 한 번도 이런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과연 내가 가서 효과가 있겠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완전히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이 피부 재생 능력을 생각하면요, 느린 건 맞아요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플랜을 잘 짜면 되거든요. 근데 고객님의 피부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서 내적이나 외적으로 치료 동시에 가능해요.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나오죠. 고객님께 어떤 플랜을 해드리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 상담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요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홈케어 기계가 있는데 네. 혹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게 맞나요? 그 뷰티 디바이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? 근데 맞아요. 그 흡수용도 있고 막 리프팅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는 리프팅 기계 진짜 비싸긴 하더라고요. 막 한 200~300만 원도 하고요. 근데 이게 효과는 분명 있어요.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거든요.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효과와 유지 기간을 크게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할 수도 있어요. 와, 나 이거 하면 막 달라질 거야,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. 안 그래도 지금 원장님하고
계속해서 이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 중입니다.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 피부를 잘 아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하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플랜을 다 짜드리는데 피부를 분석하고 나에게 맞도록 플랜을 짜면은 충분히 효과는 보고 또 유지 기간도 최대한 좀 길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피부과 가면은 네. 실장님한테 바가지 쓰이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저 근데 그런 얘기 들어요. 왜냐면 제 친구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야, 내가 그렇게 많이 해야 돼?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근데 우선 저는 피부과 실장이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네, 이게 영업사원 비하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. 피부에 필요한 시술이 막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바가지 씌인 것 같이 막 와,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해 할 정도로 시술을 많이 권유를 받으셨다면요. 그건 시술별로 장점이 달라요. 이게 한 가지 시술로 전체적으로 피부로 좋아지게 하는 건 사실 없거든요. 고객님의 피부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권유한 것이 조금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닐까요?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비싼 시술을 권하는 것보다 정확한 이유와 설명이 뒷받침된 추천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. 고객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고객의 현재 상태나 고민 부분 등 고려해서 단계적인 권유도 필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플랜도 필요한 거고요. 내 피부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. 문제 없는 피부에 불필요한 시술까지 권유하는 양심 없는 피부과에 속지 마시고 3번 이상 꼭 방문하시고 상담받고 결정하세요.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네. 다음에도 혹시 이런 질문들 가지고 오면 괜찮을까요? 네, 저는 너무 좋아요. 저 사실 그렇게 막힘없고 제 소신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라 난감한 질문이나 정말 궁금하셨던 것도 다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저 요새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.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응원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계속해서 한 번씩 출연하려고 합니다. 이제 닥터 진심이를 서포트하는 상담 진심으로서 왜 의사분들한테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을 터놓지는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피부과에서 돌아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상담사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 앞으로도 많이 제가 찾아뵐게요. 재밌는 컨텐츠 들고 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상담 진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